이렇게 큰 건 태어나서 처음 봐. 식탁 위에 쏟은 물을 닦아주던 장모님께서 바지 밖으로 우뚝 솟아있는 제 사이즈를 보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어쩔 줄 몰랐지만 장모님은 제게 살짝 다가와 젖지도 않은 제 바지를 살짝 만지더니 침을 삼켰습니다. 지우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당연하네.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 저와 눈이 마주치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바지를 벗기려는 장모님의 손짓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고왔던 욕정이 장모님의 눈을 뒤집게 했습니다. 날 보던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라 욕정의 이성을 잃은 단 하나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실수 같았던 이날 우리의 생활을 뒤흔든 커다란 변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과 같은 물건을 감당하지 못한 25살의 아내와 그로 인해 힘들었던 제가 어떻게 장모님과 이상한 관계로 발전되었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사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진 올해 29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저만의 외로운 고통과 비밀이 있습니다. 사나이에게는 복이라면 복일 수도 있지만 커다란 제 물건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런 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이제 25살 지우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첫 데이트에서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 처음 안았을 때 따뜻했던 그 느낌,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지우를 집 앞에 바래다 주면서 했던 첫 키스의 짜릿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러나 지우와 처음 갔던 1박 2일 여행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우와 키스를 하며 그녀의 가녀린 팔과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며 봉긋함을 느낄 때였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진짜 내 몸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지우는 눈을 감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나 감당할 자신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지우가 아파할까봐 괜찮다며 그만했지만 저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자존감까지 떨어졌죠. 그래도 함께 있으면 행복했기에 저 스스로 참으며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여행을 가게 되면 지우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랑 그러려고 만나? 그걸 해야지만 사랑하는 거야? 나 너무 아프고 힘들어. 이 말에 결국 저도 한 소리를 했습니다. 남자가 그러고 싶은 건 본능이야. 그 본능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니깐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럼 다른 사람과 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 문제로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지우와 육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죠. 지우가 잔뜩 취한 어느 날 저는 그날도 지우를 품기 위해 덤볐으나 닿는 순간 지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꼭 해야만 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난 오빠랑 키스하고 만지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충분하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 같은 날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지우를 너무 나랑했던 전 지우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선 항상 말이 없었던 지우였기에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지우 집에 들어선 그때 집 안에 서 있던 그녀가
제 운명인 줄 미처 몰랐거든요. 지우 어머님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너가 우리 지우 남자친구 석진군이군요. 반가워요. 저는 지우 엄마 강혜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작은 아파트에 지우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빠 얘기는 없어서 안 계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젊은 엄마가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차린 건 많이 없지만 석진군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면 해요. 작은 식탁에 이렇게 앉으니 이상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식사 중 어머님께서 좋은 술이 있다며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인삼주였습니다. 이걸 마시면 또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지만 첫 만남부터 거절할 수 없어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어느새 한 병 두 병 비웠고 지우는 어느새 소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지우를 안쓰럽게 바라보시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속 얘기를 하기 어렵죠. 지우는 자게 두고 우린 한 잔 더 마셔요. 어머님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어 그렇게 어머님과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하고 만난 지우 아빠와 뜨거운 사랑을 했고 그렇게 지우를 갖게 되었고 군대 간 지우 아빠는 제대 후 우리를 찾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지우를 혼자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하셨고 이제 좀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저와 겨우 16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세월이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고 저는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술 기운인지 묘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존경합니다. 어머님, 그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신 것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우가 있어서 버팀목이 됐지. 나도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시간이 많이 늦어 소파에 누워있는 지우를 방으로 옮기고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께서 한 잔 더 하고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배려 속에 단둘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몇 잔의 맥주를 마시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지우랑 싸우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리며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눈치채신 것 같았죠. 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속상한 것들 다 털어놔야지 서로 사랑한다고 묻어두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머님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지우와 힘들었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사랑하기에 결혼하고 싶은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뭐랄까 호기심이 더 많은 눈을 하고 계셨어요. 석진군 제 이름을 부르시고 순간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셨어요. 우리 지우가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몰라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며 제 허벅지를 쓰담고 계셨죠. 벗어나고 싶었지만 따뜻한 온기와 오를 대로 오른 취기로 인해 그러고 싶은 생각보단 이 느낌을 즐기고 싶었어요. 어머님과 지우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믿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신경 쓰기 바빴죠. 제 물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고선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참 됐네. 이제 한 식구가 될 석진 군한테 이런 고백하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한데 나도 한참 됐어. 내 딸과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될 자네한테 말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여자도 오랫동안 사랑을 하지 않으면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다네. 장모님의 말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우를 낳고 키운 그 시절이 장모님에게도 늘 쓸쓸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오른 것 같아 맥주를 단번에 마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제 허벅지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 있었고요. 장모님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이젠 뜨겁게 느껴질 그때 저는 제 허벅지에 올린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려린 눈빛으로 석진군 하면 나지막히 제 이름을 불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제 허벅지 안쪽 제 물건위에 옮겼습니다. 순간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보면서 말했죠. 세상에 이런 물건은 처음이야. 우리 지우가 힘들어한 게 지우 탓만은 아니었네.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으며 장모님, 아니 그녀의 입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뜨거운 공기로 차득차 우리 모두의 이성을 날려버기에 충분했죠. 전 그녀의 입술 순식간에 훔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안 된다고 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우리 둘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석진 씨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틈나는 대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우와는 플라토닉 사랑을, 혜정 씨와는 에로틱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우와의 만남보다는 혜정 씨와의 만남이 더 많았죠. 혜정 씨와는 항상 사랑을 나눴어요. 외진 주차장 차 안에서, 어두운 밤 야외 공원에서, 사람이 모두 빠진 학교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와 만남이 계속될수록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죄책감도 함께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우를 사랑하지만 정작 지우 엄마인 혜정 씨와 몸을 섞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혜정 씨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녀의 손길은 항상 나를 지배했고 그 지배 속에 나는 빠져 있었거든요. 석진 씨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린 함께 살면 되는 거야. 지우와 나 모두 너가 가지면 되는 거야. 지우의 마음과 나의 몸 모두 너의 것이야. 혜정 씨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것 좋지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은 일이기에 점점 정신이 망가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향해 외쳤어요. 석진아, 넌 무엇을 선택할 거야? 사랑이야? 욕정이야? 어떤 게 진짜 너야 하며 되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혜정이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우가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혜정 씨와 함께 있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어두운 집에서 전 혜정 씨와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었죠.
석진아, 오늘은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겨보자. 그녀의 귀속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잘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뜨거운 열기와 뜨거운 향기로 가득 차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딨어? 불은 다 끄고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혜정 씨 눈에선 공포가 느껴졌고 저 역시 이 순간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고 침대 위에 짐승처럼 있던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오빠랑 뭐 하는 거야? 저는 혜정 씨를 이불로 감싸고 지우애가 다가갔습니다. 오빠,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를 먼저 챙기는 거야? 지우야, 진정해. 내 얘기를 들어봐. 너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는 게 이상한 거죠. 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울었다, 비명을 질렸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날 버렸어. 날 배신했어. 그녀의 차디찬 눈빛에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경할 자격도 없는 걸 아니까요. 혜정 씨는 지우에게 말을 하려다가 섰지만 지우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렸어요. 둘 다 싫어. 둘 다 죽어. 누구도 용서 못해 하면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엄마를 떠났고 저는 술에 취해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요. 결국 저는 해외 파견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으로 지원했습니다. 제 자신을 가두기 위해 그렇게 한국을 떠났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거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샘 작업으로 머릿속을 비우고 지우와 혜정 씨와 있던 일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지우의 울부짖음과 혜정 씨의 아련한 눈빛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파견 생활은 5년이 지났고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속에는 지우와 혜정 씨가 있는 줄 알지만 혼자 부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을 맞으며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눈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옮긴 곳은 지우 동네였습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서려던 그때 지나가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정 씨였죠. 5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그녀의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는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선 혜정 씨를 보고 있으니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얼굴도 괜히 빨개진 것 같았고요. 혜정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해외에서 일한다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건가요? 저는 울먹이듯 말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우리는 자리 옮겨 근처 커피숍에서 좀 더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혜정 씨는 그날을 그 이후를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혜정 씨의 눈에도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을 후회하지만 혜정 씨에 대한 저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후회보다 아쉬움이 더 남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혜정 씨는 제 눈을 바라며 살며시 미소를 띄웠어요.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혜정 씨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혜정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혜정 씨와 함께하면 할수록 더 큰 고민과 역경을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지우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빠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또 내 엄마랑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남자 없이 못하는 그런 여자? 지우가 쏟아 부은 말들 모두 틀린 말이 하나 없지만 우리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제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미쳤다고 말했죠. 하지만 단사람 혜정 씨는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지우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어. 너에게 죽어도 잊지 못할 상처를 줬지만 우린 하나가 되기로 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우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우리에게 던지며 우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다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살던 곳을 떠나 푸른 바다 보이는 작은 어촌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온 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그저 연상연하 부부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일출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날 내가 혜정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갔다면, 우린 모두 행복했을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과는 지금 이었을까?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해야 된다고 숙성된 와인이 더 고급 와인이 되듯 흘러가는 시간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어나기 힘든 사랑을 지켜고 이어온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